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해외 입국자나 타 지역 거주자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전라북도가 외부 유입 차단과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달부터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중국에서 제조 설비를 들여오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남원 3회 터널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지만 고속도로 화물차의 아찔한 주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와 이자 납입 시점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도 안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도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이 은행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대부분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납입을 미루려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지금 당장 이자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원리금을 유예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지도 많이 문의하고 계세요. 그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6개월 이상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과 카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9월까지 상환 기한이 끝나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다만 연체나 휴업, 폐업 같은 부실이 없어야 합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생긴 연체나 일시적인 휴업은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이미 폐업했거나 이전부터 연체가 있는 경우 신청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다른 데서 돈을 빌리고 해서 하려고 물어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연금리 1.5%의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등급이 1에서 3등급으로 좋은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근 나흘 동안 잇따라 발생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나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역과 터미널 등을 통해서 전북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전주역을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요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만 빨리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거든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 14명 가운데 2명의 지역사회 감염을 빼면 나머지 12명은 감염원이 확실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6명, 대구 경북과 관련된 환자가 6명입니다. 따라서 외부 유입만 잘 관리하면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전북의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하고 각 대학은 대구 경북에서 온 대학생들을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이나 터미널을 통해 전북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은 이른바 사각지대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사실상 격리가 어렵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감염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밤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유흥업소 등 밀집시설 점검반을 운영해 이들 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시가 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이달부터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마스크 제조 설비가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마스크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군산은 약국과 우체국 등을 통해 매일 3만 장에서 4만여 장의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지만 군산에 마스크 공장이 없어 모두 외부에서 생산된 마스크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마스크 확보를 위해 공장이 있는 경기도까지 찾아가는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군산시는 원활한 마스크 확보를 위해 한 사회적 기업의 공장 시설을 리모델링해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번 달부터 하루 최대 4만 장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2대의 마스크 제조 설비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코로나 발생 이후 마스크 제조 설비에 대한 주문이 폭주한 데다 가격마저 크게 올라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저기서 다 그 기계를 구하다 보니까 기계 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기계를 안 주는 거죠. 군산시와 사회적 기업은 국내에서 제조 설비를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마스크 생산은 계획보다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하는 가운데 실시간 양방향 원격 수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실시간 양방향 원격 수업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학교와 학생 모두 여건이 여의치 않아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강의 영상을 제작해 제공하거나 교육방송 등이 만든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이 줄어든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1,300여 명에게 생계비 140억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닷새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해당 노동자에게 2달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저소득층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도 2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방역과 약국 보조 업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화폐를 사용한 시민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충전식 지역 화폐의 10% 할인 혜택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에 사용 금액의 10%를 충전 금액으로 돌려주게 돼 할인 혜택이 2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의 발행 규모를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간이 과세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복잡한 신고와 세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어서 영세 상인들의 불만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 후보들이 간이 과세자 기준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승경 씨는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평소에도 세금을 내는 게 부담이지만 요즘처럼 장사가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한 30% 이상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출액 10%를 낸다는 건 상당히 가게를 운영하는 그 운영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일반 과세자와 달리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 과세자의 세율은 0.5%에서 3%로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문제는 간이 과세자의 기준인 연매출 4,800만 원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정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정해진 뒤 20년이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평균 유통 마진이 30%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연매출 4,800만 원인 영세 상인의 소득은 1,20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소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비현실적인 간이 과세자 기준을 1억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해 평균 400만 원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전주를 기준으로 중소상인의 30%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소 1억까지는
돼야만이 그래도 영세 상인들이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실한 상황이고 사실은 2억까지는 돼야만이 한 가정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최근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되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 확대 정책이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JTB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전주시 병해 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는 두 후보는 토론회 내내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인 20대 총선에서 998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 후보. 토론회에서 만난 두 후보는 먼저 상대의 대표 공약을 공격했습니다. 전주를 동양의 밀란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4년이 지난 지금도 밀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지난 24년 동안 뭐 했냐고 묻는 건데요. 결국 부산 정치인들의 반대를 뚫는 것, 이것은 고도의 정치력입니다. 돌파력입니다. 여당의 초재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 측이 자신의 생명과학고 이전과 전주시청사 이전 공약을 배후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수산대학을 경상도로 끌고 가려는 걸 막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측과 상의했더니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이에 맞서 김성주 후보는 정동영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만약에 후보님의 배우자께서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 구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에 대해 김성주 후보는 국제금융도시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정동영 후보는 전주시청사 이전으로 도심 발전의 균형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JTB 선주방송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원 임실 순창 후보 초청 토론회가 내일 오후 6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토론회에는 정의당 정상모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참석해 남원과 임실 순창의 현안을 두고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유권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다른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화물차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2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3해 2터널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화물차의 위법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나금동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입니다.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앞서가는 화물차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80m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한 40m 정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 번호 판독해서 경고장으로 보낼 겁니다. 터널에 들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거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근접하게 운행하는 겁니다.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오니까 좀 더 주의를 해야죠, 운전자들. 이처럼 안전거리와 지정차로 위반 등으로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하루에만 적발된 화물차가 13대에 이릅니다. 화물차는 무겁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고 화물이 실려 있는 경우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면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3해 2터널 31중 추돌 사고 차량의 절반은 화물차였습니다. 일부 과속은 부분도 있고요. 차량들이 그 앞에 있는 선행 차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나요. 그 아는 부분이 있죠. 지난달 26일에도 순천 완주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던 25톤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한 해 평균 고속도로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230여 명.
화물차 사고와 관련된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70%를 넘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운전을 넘어 상대 차량을 보호하는 운전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화물차 과속 등 집중 단속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근 재개통한 3회 2터널 인근은 과속 단속 카메라 2대를 설치한 동시에 과적 차량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주요 환경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세부 제안 내용을 보면 새만금 해수 유통, 녹색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주범인 소각 발전시설 관리 대책, 가축 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등 10대 분야 48가지 정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유권자들이 기후 위기와 생태 보존에 공감하는 후보들을 선택해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잇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울 선거구의 정의당 오영수 후보는 대한방지터를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절반은 환지와 채비지로 매각하고 나머지의 전북 도립도서관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등을 건립해 전북의 문화와 교육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원 임실순창의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는 폐기돼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육모정과 고길이 구간의 물길을 돌려 폭포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모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이범석 후보가 4.15 총선에서 전주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범석 후보는 전주와 전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됐다면서 이는 기존 정치인들의 무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줄 일꾼이 필요하다며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체 차량 93만 대 가운데 2.5%인 2만 3천여 대가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라면서 차 주인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차를 운행하다 CCTV에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주말 연휴나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전북지부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H에너지화학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원도급 업체인 SH에너지화학이 무자격 하도급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도급 업체가 고발된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도, 익산 영상 2도, 전주 영상 3도 등으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